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8회차 14경기에 대해서 최종 분석 및 최종 픽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려 보기 전에 공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고 골 때리는 TV 밴드 토론방에 가입을 해주시고 계신데,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께만 밴드 승인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시고 있지만 멤버십 회원으로 확인이 되지가 않고 있어서 승인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멤버십을 가입을 하셨더라도 밴드 가입 요청하실 때 유튜브 멤버십 아이디와 동일한 이름으로 가입 요청을 하셔야 제가 멤버십 회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름 동일하게 가입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을 드려도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최근에 제가 악플 중에 굉장히 웃긴 글이 있었는데, 뭐 이제 악플도 웃고 넘기는 경지에 이르렀는데, 어쨌든 악플 내용이 뇌피셜로만 승무패 예측을 한다라는 글이었는데,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승무패 예측을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당연히 뇌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뇌피셜이지 오피셜이 될 수가 있습니까? 승무패가 어떻게 나올지 결과를 알고 말을 하라는 건가요? 물론 뭐 정답을 알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열심히 분석을 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저의 본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혼자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K리그 같은 경우는 줄이고 줄였는데도 조금 말씀드릴 게 많아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 시즌 첫 경기들이고 K리그 1만 있는 것도 아니고 K리그 2 경기들도 있기 때문에 말이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 길어진 만큼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할지 아시죠?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전북 대 서울.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에서 전북이 8승 2무로 압도적인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선수 구성을 보더라도 FC 서울의 승으로는 느껴지지가 않을 만큼 강력한 선수 라인업을 전북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포항의 공격의 핵이었던 일류첸코 선수를 영입을 했고, 구스타보 선수와 함께 로테 가능할 정도로 공격 자원이 탄탄해졌다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조규성과 이동국 때문에 골 때리는 가족분들 진짜 경기 결과가 골 때리는 경우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전북 김상식 감독의 화공전술, 화끈한 공격에 맞는 영입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우측의 한교원, 좌측의 바로우 선수들은 이미 검증된 자원들이고, 수비, 미들 자원들 역시 지난 시즌 발을 맞췄던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충분히 전북이 압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팀 FC 서울은 영입을 하긴 했지만 아쉬운 건 공격에 정점을 찍어줄 마무리를 할 선수가 박주영, 조용욱 선수 외에는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동계훈련 경기 결과 자료에서 이인규 선수가 6골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것으로 볼 때 박진섭 감독의 새로운 공격수로 낙점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갑자기 딴소리를 해보자면 이인규 선수 작년에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인스타그램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해줘 글 밑에 아니 돌아다닐 거야. 돌아다니지 마 그러다 다쳐 밑에 응 싫어를 쓰면서 욕을 개쳐먹고 사과글을 올렸었죠. 그때 당시에 댓글로 뭐 운동부 문신충 수준 처참하다 용수형 빠따 좀 갈겨 등등 엄청 욕을 먹었었는데 정신을 좀 차린 모양입니다. 어쨌든 경기력적인 것 외에 현재 뭐 박정빈 선수의 이적 문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기성용 선수 또한 이슈가 있어서 경기에만 몰두하기에 뭔가 잡음이 많이 생긴 FC 서울이라고 보입니다. 최전방 원톱이 박주영 선수, 조용욱 선수, 이인규 선수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나상호, 팔로세비치, 고요한은 성남, 포항, 서울 다 다른 팀에서 모여진 자원들이기 때문에 합이 잘 맞을지, 또한 오스마르와 기성용은 좀 늙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활동량적인 문제가 예상이 된다고 볼 때 결론적으로 저는 더 이상의 고민 없이 전북 현대의 단통승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전남 대 충남 아산.
전남은 지난 시즌 이미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김경재, 이유현이 떠났지만 장순혁, 김태현, 김영욱을 영입을 하면서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수비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제가 됐던 공격력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용병 선수를 영입을 했죠. 사무엘 선수와 알렉스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사무엘 선수에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플레임은 사무엘 은나마니인데 폭발적인 스피드가 장점이라고 하고 2018 시즌에 27경기 12득점으로 AFC 에스킬스투나를 스웨덴 1부 리그로 승격을 시켰고 지난 시즌에도 28경기 13득점에 2도움으로 팀 내 에이스 역할을 충분히 한 선수라고 합니다. 주장인 이종우 선수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리고 상대팀 춘남 아사는 지난 시즌 리그 꼴찌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영입 자원도 딱히 특출난 선수를 영입했다고는 보이지가 않고 알렉산드로와 마테우스 브라질 출신의 선수들을 영입을 했는데 알렉산드로는 브라질 C리그 출신이라 그닥 기대가 되지는 않고 그나마 마테우스 선수가 강원에서 2016 시즌에 활약을 했었고 지난해 태국 1부 리그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수비적인 측면에서 지난 시즌에 이어서 탄탄한 수비를 보여줄 전남으로 보여지고 새로운 외국인 공격 자원이 충남 아산의 외국인 용병들보다는 좋은 전력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많은 득점은 기대가 되지 않고 1점 차 정도의 전남이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기 전남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3번 경기 대구 대 수원FC. 우선 대구는 공격 자원인 에드가 선수가 3월까지는 결장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박기동 선수 또한 결장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징야 선수에게 볼이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만 보더라도 세징야 선수에게 볼이 집중될 때는 굉장히 공격이 안 풀리는 답답한 상황을 자주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변화라고 본다면 구성용 골키퍼가 입대를 했기 때문에 고라니 소리로 유명한 최영은 골키퍼가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보이나 고라니 소리 내는 건 좋지만 골키핑적으로는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근호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지난 시즌에는 대안 선수를 영입하더니 대안 선수가 나가니까 이근호 선수를 영입하면서 약간 실버타운의 느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안 선수는 밥값은 했는데 이근호 선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상대팀 수원FC는 많은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18명의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새 판을 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부 리그로 뒤져도 안 떨어지겠다는 굳은 의지가 돋보이는 영입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양동현, 무릴로, 김호남, 이영재, 정동호, 박주호, 윤영성 같은 K리그에서 수준급의 선수들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1부 리그에서 경쟁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많은 선수들을 이 팀, 저 팀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팀 플레이가 짧은 시간 안에 잘 이루어질 것이냐가 문제로 보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대구는 에드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세징야 선수에게 볼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그걸 대구의 어떤 선수가 어떻게 풀어줄지가 의문이 들고 수원FC의 경우는 많은 선수의 영입으로 어떤 팀 플레이를 보여줄 것인지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리까리한 경기로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 일단 맞대결 전적에서 힌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10번의 맞대결 동안 단 한 번도 홈팀이 승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구의 현재 스쿼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구의 승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대구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에이바르 대 우에스카. 일단 이 경기 맞대결 전적에서도 우에스카가 우세한 기록을 나타내고 있고 홈에서의 에이바르 성적은 리그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 성적으로 봤을 때는 에이바르가 꼴찌지만 원정 성적으로만 본다면 우에스카가 꼴찌이기 때문에 쓰레기 대 쓰레기가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 지난 7회차 그라나다와의 경기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에스카의 최근 경기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등 버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에스카의 단통승을 말씀을 드렸었고 투표율은 낮았지만 결국 우에스카가 승리를 거뒀었죠. 또한 원정에서 기록이 리그 꼴찌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최근 경기들을 보면 바야돌리드 원정에서 1대3 승리를 기록했고 세비야 원정에서는 1대0 한 점 차로 아깝게 지는 등 원정에서도 좋은 모습을 우에스카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에이바르의 단통 패로 가고 싶지만 우에스카가 이번 시즌 연승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걸려서 에이바르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세비야 대 바르셀로나. 자, 이 경기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은 세비야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배당도 굉장히 높은 정배당이 책정이 됐고 역시 바르셀로나로 투표율이 많이 몰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벼운 마음으로 바르셀로나의 승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일단 세비야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6연승을 기록 중이고 홈에서 5경기 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깨질 때가 됐다고 보이고 상대가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깨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 세비야 기준 2승 2무 6패를 기록 중이지만 이 맞대결 결과들에서 컵 경기 결과들을 뺀다면 세비야 기준 2무 3패로 세비야의 승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가장 최근 세비야가 컵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2연타로 바르셀로나를 팰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경기에서는 수비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피케 선수가 나오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피케 선수가 출격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볼 때 수비적으로 피케가 들어오면서 안정감을 찾았고 메시는 주중에 또 날아다니면서 0점 조준을 완료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수비에 아쿠나와 공격에 오캄포스가 빠진 세비야를 상대로 바르셀로나가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기 세비야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알라베스 대 오사수나. 우선 알라베스의 최근 경기 결과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상대팀이 강팀이었다는 게 있긴 하지만 너무나도 대량 실점을 내주면서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다는 게 좋아 보이지 않고 그나마 이번 경기 원정 오사수나를 상대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라베스가 홈에서 패배를 했던 팀이 레알 마드리드, 세비야, AT 마드리드 정도로 강팀 외에는 승리하거나 무승부를 거두는 등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알라베스의 득점력이 좋지 못하다는 점과 오사수나의 원정 경기력이 쓰레기라는 점으로 볼 때 무승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맞대결 전적에서 8번 동안 무승부를 기록하지 않다가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연속으로 2번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3연속 무승부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사수나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고 3무 6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알라베스의 단통 승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헤타페 대 발렌시아. 우선 현재 리그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중인 헤타페입니다. 공격에서의 활로를 전혀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는 발렌시아의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헤타페의 승리가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발렌시아의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하면서 보여준 어나더 레벨의 패스 수준을 헤타페가 막아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감독이 과연 이강인 선수를 또 선발로 기용할 것이냐에 대해 의문점이 들고 발렌시아가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그닥 좋지 않다는 점으로 볼 때 무승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일단 발렌시아가 지난 경기에서 흐름을 탔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홈에서만큼은 강팀을 상대로도 많은 실점을 하지 않는 헤타페고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 아직까지 연승을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헤타페의 단통 무승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포항 대 인천. 다들 아시겠지만 포항의 주 공격 루트였던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 선수가 나가게 되면서 그 자리를 대체해줄 새로운 외국인 용병들을 영입을 했는데 바로 타시 선수와 크베시치 선수인데 자가격리로 인해서 이 경기에 출전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격적으로는 지난 시즌보다는 파워감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강상우, 송민규로 이어지는 왼쪽 라인에 무게감이 확실히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팀 인천 역시 수비 자원들을 영입하면서 석트리오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석트리오가 인천의 우측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베테랑인 김광석, 오반석, 오재석의 수비 라인을 강상우, 송민규가 뚫어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반대편 윙 쪽에는 팔라시오스 선수가 있으나 인천에 새로 영입된 델브리지 선수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팔라시오스 선수가 킥을 하려다마는 접는 기술을 많이 쓰는데 축구 선수가 안 됐으면 종이접기 선수 했으면 잘했을 것 같네요. 어쨌든 델브리치 선수가 팔라시오스 선수의 스피드와 접기 기술을 어떻게 막아내는지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포항의 공격이 인천의 새로 짜여진 수비 라인을 뚫어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인천 또한 무고사 선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아길라르, 송시우, 네게바 라인이 구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마무리를 지어주는 무고사 선수보단 송시우 선수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뭐 시우 타임이라고
시우타임이라고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서 극적인 골을 보여줬던 송시우 선수인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결론적으로 양팀 모두 정상의 선발 라인업을 갖춘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골 결정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론이 잘 나지 않을 것 같고 포항의 승리에 생각보다 너무 많은 투표율이 몰려 있는데 포항이 현재 라인업으로 인천을 상대로 이 정도 투표율이 몰릴 만큼 압도적인 경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저는 이 경기 포항의 단통 무승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부산 대 서울 이랜드. 일단 이 경기는 상대 전적에서 너무나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산입니다. 맞대결 전적이 7승 3무로 10번의 맞대결에서 한 번도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죠. 또한 이번 시즌 이정엽이 떠났지만 2부 리그 득점왕 바로 레반 동무스키 안병준 선수를 영입해온 부산이고 또한 공격수 드로잭 선수를 크로아티아에서 영입을 해왔습니다. 크로아티아 2부 리그 득점왕과 최우수 선수 출신 공격수라고 하고 부산의 페레즈 감독님께서 부산에 오기 전부터 눈여겨봤던 선수라고 하네요. K리그에서 통할지 역시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또한 김문환 선수의 자리였던 라이트백에 울산의 최준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확실히 김문환의 무게보단 떨어진다고 보이고 센터백에는 사실상 강원에서 뛰던 걸로 뇌리에 박혀있는 발렌티노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확실히 수비력이 좋은 선수긴 하지만 지난 시즌 제주에서 부상으로 3경기밖에 뛰지 못했기 때문에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로 보이네요. 상대팀 이랜드는 특이점이라면 공격 라인에 외국인 용병 3인방이 있다는 점입니다. 레안드로 베네가스, 바비오 라인으로 공격진을 꾸릴 것으로 보이고 바비오는 부천FC에서 영입을 하면서 기존 멤버인 레안드로와 브라질 양쪽 윙 듀오를 결성했고 아르헨티나 명문 보카 주니어스 출신인 정통 9번 공격수로 베네가스가 중앙 공격수로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경기를 까보진 않았지만 양팀 모두 공격적인 측면에서 영입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거 맞대결 전적만 보고 부산 승으로만 접근하기에는 정종용 감독의 이랜드 웨인 3인방 공격 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 경기 난타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 없이 부산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수원 삼성 대 광주. 박건하 감독 체제의 수원 삼성으로 이번 시즌 명가 재건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제리치 선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경남에서는 스포츠 탈장으로 인해서 경기를 많이 뛰진 못했는데 이번 훈련 때 골문 구석 상단으로 그냥 연속 4번이나 슛을 꽂아 넣으면서 동료 선수들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리치 외에 이탈리아 청소년 대표 출신인 윙포워드인 니콜라우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지난 시즌 타가트에 집중됐던 단순한 공격 루트를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공격적으로는 김민우나 염기훈의 크로스에 의한 제리치의 맞박 폭격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입된 선수들의 경기력은 경기를 까봐야 할 것이고 수원 삼성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헨리 선수가 지난 시즌 막판 입은 무릎 부상으로 아직 회복 중이기 때문에 개막전부터 복귀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상대팀 광주F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많은 선수들이 팀을 떠났습니다. 박진섭 감독님이 FC서울로 떠나면서 FC서울 감독 대행을 맡았던 김호영 감독님, 자진사임을 해서 FC서울 팬들은 런호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감독님이 바뀌고 팀의 주축 선수들인 윌리안, 아슈마토프, 여름, 홍준호, 김창수, 임민혁, 김정환 선수가 떠나게 됐고 중요한 건 그나마 지난 시즌을 봤을 때 믿어볼 건 펠리페, 엄원상 선수를 믿어야 될 텐데 펠리페 선수마저 아직 부상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전이 불가해서 김주공이나 김효기 선수를 원톱으로 써야 되는 상황인데 김효기 선수는 나이가 있어서 선발로 쓰기에는 부적합하고 김주공 선수 역시 물음표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또한 수비수 안드레예비치 선수도 자가격리 중으로 출전이 불가해 보이고 외국인 선수 2명을 영입 중으로 알고 있는데 영입이 확정이 되더라도 4월 중순 이후에나 팀에 합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이 경기에는 외국인 용병 없이 국내파 선수들로만 선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원 삼성의 홈에서 광주의 엄살라 한 명으로 과연 공격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고 제리치의 피지컬에 대항할 만한 광주FC의 수비진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상 수원이 골을 넣냐 못 넣냐의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수원 삼성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셀타 비고 대 바야돌리.
이 경기는 셀타비고의 승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 해외 배당도 셀타비고 정배당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또한 셀타비고가 최근 좋지 않은 경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홈에서만큼은 6승을 챙기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홈에서 7번의 정배당을 받고 6승 1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는 아스파스 선수가 복귀를 하기 때문에 지난 경기 발렌시아에게 무기력했던 공격력에 파스를 붙이고 공격력을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상대팀 바야돌리드의 공격진에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헤르비아스 선수와 3골 1도움을 기록 중인 안드레 선수도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으로 볼 때 이변을 보더라도 바야돌리드의 승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3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파스가 돌아온 셀타비고가 홈에서 또 무승부를 기록할 것 같지는 않아서 이 경기 가볍게 셀타비고의 단통승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카디스 대 베티스. 일단 카디스는 지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극적인 페널티킥 성공으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바르셀로나의 공격진을 카디스의 수비들이 1실점으로 잘 막아내줬다는 거에 큰 성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원정보다 홈에서 좋지 않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카디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홈 경기 베티스를 상대로 고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 베티스의 결정자적인 면에서 이변을 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비에 빅토르 루이즈, 바르트라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고 중원에 나빌 페키르, 카르발료 선수가 출전이 불가합니다. 특히나 나빌 페키르 선수의 출전이 불가한 것이 베티스의 공격 전개에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맞대결 전적상 베티스가 2연속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기록 중인데 맞대결에서 3연승을 할 거라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패턴적으로 베티스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이 2연승인데 현재 2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연승이 좀 부러질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카디스의 단통 무승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그라나다 대 엘체. 자, 이 경기 뭔가 그라나다가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 같은 경기지만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그라나다가 우세하긴 하지만 모든 경기가 무승부 아니면 1점 차 그라나다 승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나다가 굉장히 우세해 보인다고 볼 수도 없는 경기고 그라나다가 오늘 새벽 나폴리 원정 유로파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라나다의 현재 결장자를 보면 수비의 산체스, 바에오, 퀴니 그리고 중원의 주요 자원인 앙헬 에레라, 루이스 밀라 그리고 공격에 가장 많은 골을 기록 중인 솔다도 수아레즈 선수가 출전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요 자원들이 출전이 불가하고 그런 자원들이 출전을 했을 때에도 1점 차로 간신히 엘체를 이기는 수준인데 이 주전 자원들이 빠지게 된다면 저는 그라나다의 승을 예상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그라나다 승에 68% 가까이 투표율이 몰려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몰리기에는 현재 그라나다의 체력적인 문제, 주전 선수들의 이탈로 인해서 그라나다의 승을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변으로 그라나다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비아레알 대 AT 마드리드. 일단 양팀 모두 주중에 경기를 치렀습니다. 비아레알은 잘츠부르크와의 경기를 치르고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AT 마드리드는 첼시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체력적인 부담은 아무래도 비아레알이 금요일 새벽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AT 마드리드보다는 불리하다고 보여지고 제라드 모레노 선수가 매 경기 거의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AT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체력적인 문제가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알카세르 선수 또한 부상 이후에 그닥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공격 작업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팀 AT 마드리드는 첼시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홈팀인 비아레알 또한 최근 리그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펠릭스, 수아레즈, 코레아 공격 3인방의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쳐있는 비아레알을 상대로 충분히 한 방을 먹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T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연패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비아레알에 패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가 않고 다만 최근 10번의 맞대결 동안 비아레알의 홈에서 패배를 한 적이 없다는 게 걸려서 저는 이 경기 비아레알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분석에 의한 저의 생각을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픽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되고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자신만의 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 때리는 가족분들의 당첨을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